더욱 힘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청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이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현대무용과 이상훈 청년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심리 분야 김향미 전문 상담사를 만나 코로나 블루 시대 청년들이 겪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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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모두 환영하고요.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무용을 처음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로 넘어가서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외국무용단에서 활동하다가 네. 다시 이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뵙는데요. 바로 무용가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담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뵀는데, 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심리 분야의 전문 상담사인 김향미라고 합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 코너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누기에 앞서서 청년들이 겪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에 대해 인터뷰 들어보면서 그 해법을 함께 풀어보시죠. 좋았던 거는 별로 많이 대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차피 이제 이 직장에 제가 오래 다니면 좋겠지만 오래 다니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그 사람이랑 이제 관계가 그냥 쉽게 끝나버리니까 이때까지도 그래 왔었고, 제가 또 여기가 이제 타 지역이라서 또 지역이 같지 않으면은 더 보기도 힘들고 또 다른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니까 좀 친해지려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일단 그냥 거기까지. 이제 대구에 계속 정착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은 항상 제 편이라는 거에 좀 제 편이고 저를 믿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더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무엇보다 그냥 시간을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면서 4년제 졸업하고 이제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한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이라는 걸 갖고 좀 선입견을 보고 그 사수분에 대한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제가 친근하게 좀 더 많이 더 배우려는 의지와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얼굴이 너무 잘 붉어지는 그런 감정 성조를 갖고 있어서 대인 관계가 너무 어렵고, 마음은 이게 아닌데 사람과의 거리를 항상 두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나면 그 부분을 너무 의식하고 그 상황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바꿔서 얼굴 빨개지면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 나부터가 먼저 나를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네, 방금 피디님이 취재한 대인관계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나요? 예, 저도 요즘에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가 생기면서 네네. 그런 그 관계들도 좀 거리가 생겼더라고요. 네. 좀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남일 같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상담사님은요? 예,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대인 관계 때문에 또 가깝거나 멀거나 친밀하거나 친밀하지 않거나 이 여러 상황들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최근 울산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울산 청년의 스트레스 주 요인이 취업과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좋은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제가
그 대인관계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은 네네. 이제, 유럽 모형단을 잠시 있었는데요. 네네. 예, 거기에서 유럽이기 때문에 제가 언어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네.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긴장해 있을 때 애들이 그걸 아. 풀어주려고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달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은 같구나. 아,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네. 그러면서 서로 행복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은 마음 가지고 이제 아. 그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상담사님은요? 낯선 곳에서 뭐 동료들에게서나 아니면은 뭐 낯선 곳에서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네. 어떤 대인관계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잊지 못할 경험이 되는 것처럼 이제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버드대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네. 1938년부터 79년에 걸쳐서 연구 대상자의 직업, 가정생활, 건강 등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네네. 연구 결과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네. 또 이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공동체와 많은 접촉면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고 네. 인간관계가 적은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게 인간관계의 이제 어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친밀하고 편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대인관계는 삶의 질과 건강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상담의 효과성 연구에서도 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사와 관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상담에서 내담자와 문제가 내담자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내담자의 어떤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 회복을 네.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네, 저도 뭐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이탈리아에 처음 갔을 때 하숙집에서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제 가를라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생전 처음 간 그런 외국에서 그리 힘들지 않게 제 삶에 굉장히 많은 그런 지지, 뭐 격려 이런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인관계에서 뭐 부정적인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상훈 청년이 직접 겪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다른 청년들이 경험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제 무용수이고 안무를 하다 보니까는 네네.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 오히려 더 멀어지고 싶어 하는가 봐요. 아, 예, 저희는 이제 그 컨택이라고 해서 몸과 몸이 많이 접촉을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금방 이제 접촉하기도 싫을 정도로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서로를 약간 비방하거나 진짜 싸우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막 SNS에 글을 올리거나 네. 상대방이랑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싸우기도 한 경험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오히려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아, 더 그렇게 멀어지지 않았나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제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거리요. 네, 네. 제주도의 돌담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거친 선바람에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제 돌과 돌 사이에 틈새가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 틈과 틈 사이 빈 네. 공간 때문에 바람이 빠져나가서 돌담이 강한 바람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친밀하고 단단한 대인관계는 심리적인 적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다가가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않으려면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네네. 너무 멀어지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좀 기댈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이런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인관계에서 실패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뭐 다시 배워가면서 네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거리,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인 듯한데요.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담사님 어떤가요? 네,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새 심리학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거부 민감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제 거부 민감성은
개인이 주요 타인에게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을 말해요. 아, 네. 네,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이제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네네. 이를 항상 지각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데 거부 음. 민감성이 이제 높게 되면 네. 상대방이 거부할 것이라 짐작해서 네. 침묵하거나 회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게 되거나 음. 아니면 좀 적대감을 표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방금 그 김영미 전문 상담사의 말씀 듣고 혹시 이상훈 청년은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셨어요? 예, 저도 공연하면서 어떤 여러 이제 인간관계를 많이 경험하는데 네. 아까 SNS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어떤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이유는 이제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네. 그 얼마 전에 비방의 글을 SNS에 올리고 아. 지우는 방식으로 이제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잘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처를 하면 좋을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대인관계는 나와 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서 네. 한쪽 편에서의 노력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운전해서 간다고 해도 상대방이 갑자기 내 차와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네. 이제 그런 상황은 되게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좀 어쩔 수 없지만 네. 자주 시뮬레이션을 해두셔서 아.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대응할 개인적인 매뉴얼 좀 만들어 두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마치 이제 화재 대피 훈련이나 네네. 지진 대응 훈련처럼 네. 화재도 아니고 지진도 아닌데 대인관계에 그런 매뉴얼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내 심리 내적으로는 이렇게 네, 내상이 크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해두거나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전략을 이제 수립해두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외적인 부분의 대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개인 내부적인 대처는 이제 대인관계도 신체적 외상같이 정신적 외상을 남기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생애에 한두 번 정도 있거나 아니면 잘 이겨냈거나 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지받고 치유되는 경험이 있었으면은 이런 문제들은 되게 쉽게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네. 골절된 다리가 또 부러지면 또 이제 더 심각해지듯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어린 시절에 내 상처나 과거의 비슷한 경험 등과 연결이 되면은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 인간관계는 예전보다 이제 온라인이나 SNS로 폭이 넓어졌지만 그 하버드 연구에서 언급한 인간관계의 이제 뭐 양적인 측면 말고 질적인 측면 같은 네네. 경우에는 좀 특히 이제 친밀감, 존중 이런 건 쉽게 무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각자의 성숙함과 인격이 나타나도록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요. 네. 네. 청년들이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운 점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대인관계에 대한 청년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CPBC빵 방송톡이나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3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결과는 다음 주에 선정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훈 청년께서 문제 좀 내어주시죠. 네, 개인이 주요 타인에게 거부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힌트는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1번은 거부 민감성, 네. 2번은 행복감, 네. 그리고 3번은 안녕감. 네. 개인이 주요 타인에게 거부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 1. 거부 민감성, 2. 행복감, 3. 안녕감. 네, 셋 중에 정답을 지금 곧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양질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이상훈 청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안무를 할 때 네네. 그 나를 위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제 공연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예, 안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한참 고민을 하다가 네네. 정작 나는 고민 안 하고 있고 상대방만 너무 생각하는 날을 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약간 차를 한 잔 마시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아니면은 내가 생각이 되게 복잡한데 이거 좀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게 상대를 위한 기술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내가 정리가 되니까 나도 더 편하고 네. 상대방도 더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네, 상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상훈 청년의 말처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네네.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상대방도 물론 인간관계도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좋은 면을 바라보기인데 네.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모든 사람에는 이면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엄마의 잔소리는 엄마의 불안감도 있겠지만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두 마음 모두가 함께한다는 네네.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있는 그대로 듣기인데요. 네네. 이걸 경청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이게 사람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는 자세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섯 번째는 있는 그대로 두기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상대방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도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5가지 모두 저희가 잘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은 네네. 이제 그 여러 갈등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갈등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맞닥뜨리면은 별거 아닌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인관계의 중요한 힘은 그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마주보는 거요. 네. 네. 그러면 상담사님은요? 네. 뭐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네, 이제 맞습니다. 나와 엄청 있죠.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인데요. 네, 되게 네. 기본적인 것 같은데 네. 듣기에 해당하는 건 이제 경청과 공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또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감을 네. 흔히들 이제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경험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상대가 어떤 상황이며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지를 헤아리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너가 그랬겠다, 음. 그랬구나라고 적절히 말로 표현해주는 것도 네네. 공감에서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하기는 이제 내 생각을 아이메시지로 말하거나 네. 또 아니면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요런 것들인데 평상시에 이제 조금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거나 자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걸로 네. 훈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저도 가끔 이제 활용하는 그런 대화법인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구, 동료, 부모님께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가장 마주하기 힘든 분이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저랑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막상 마주하면은 그 마음대로 몸이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한테 좀 아직도 징징대고 싶기도 하고 네. 좀 그런 날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어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순간을 빌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 어머니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어머님과 이제 안부 전화를 나눴던 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네. 이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뭐 오늘은 잠깐이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두 분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청년과 함께 톡톡.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현대 무용과
이상훈 청년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심리 분야 김향미 전문 상담사를 만나서 코로나 블루 시대 청년과 대인관계에 대해 나눴는데요. 이 코너는 홈페이지 다시 듣기뿐만 아니라 대구 CP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주로 방송하는 청년 코너 청년과 함께 톡톡. 다음 시간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나누는데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